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시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부인 리설주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중 정상회담이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변동성 있을 때마다 다시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죠. 코스피가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장중 2,450대를 회복했습니다. 화학, 철강, 또 건설 등 이런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거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이틀 연속 올랐는데 양지수가 모두 0.6%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금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 추천주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오를지 오늘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뭐 하루하루 일일비가 좀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 증시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시간은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또 증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4월을 맞는 것이고요. 미국 역시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면 실적에 맞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과 향후 미래의 전망이 밝은 이런 기업들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위안화가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금 가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이 위안화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위안화의 강세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끝날 부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 역시 원달러 환율이 점차 이제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원화 강세 방향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과 맞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과의 중국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와의 계속된 갈등 이런 갈등의 좀 중심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LNG 가스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제 가스를 하는 국영 회사이고요. 또 이제 모잠비크 해외 또 관련된 그런 가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그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오히려 가스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상승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 역시 계속해서 수급 역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는 좀 방어적인 개념 그리고 이런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오늘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8,500원, 목표가 65,000원, 손절라인 4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국가스공사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또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삼성전기부터 볼게요. 어제 3% 가까이 주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례적인 가격 인상폭이라는 소식이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신데요. 권광현 이사님. 네, 삼성전기의 지금 MLCC 가격 부분은 사실 2017년 중반부터 계속해서 조금 부각되어 왔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가격 인상분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인다라기 보긴 힘들고요. 대신에 이 MLCC로 인해서 올라오는 상승 모멘텀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단 하나의 가격 인상 부분을 떠나서 순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폭발적인 기업이에요. 2017년 확정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54%가 증가를 하고요. 당기순이익이 무려 999%가 증가를 했는데 올해 증권사들과 정보 취합기관에서 예상을 하는 컨센서스 역시 여기서 추가로 100% 이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MLCC의 가격 인상 부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상승세, 영업이익분을 늘리는데 굉장히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기 재료는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주가가 갭상승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상승 굿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휠라코리아인데 실적 호조 기대감을 2%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 예, 들어볼까요?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2, 1. 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동계올림픽 컬링 최대 수혜주로 휠라코리아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건강한 이사님. 네.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혼재해 있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뻗어가지 않겠나라는 가능성이 더 많아서 굿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밀어 올리는 부분은 HE 사업부, 그러니까 LG전자의 TV 사업부 부분에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OLED TV 분야에서 대형 가전 쪽에서는 지금 LG전자가 독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조금 연간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되어서 상승 의견 드렸습니다. 예, 3월 28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국내 증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정도만 2% 오를 뿐 거의 전 종목이 약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지수가 모두 내렸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도 2%대 하락하며 출발이 되고 있고요. 현대그룹주가 어제 동반 강세였는데 현대차 수소차인 넥소 출시 기대감이었죠. 현대차도 오늘은 소폭 밀리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올라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49만 3천 원 선으로 어제 장중에 50만 원 선 터치가 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소식에 어제 포스코가 5% 급등이 있었죠. 오늘은 2.8%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야간 선물이 1.5% 빠졌었고 코스피 한 30포인트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할 것이다 예상이 됐었는데요. 2,426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도 어제보다 9.25포인트 내린 849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 내 있는 종목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로 어제 4% 급락했던 신라젠 역시 1.6%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메디톡스는 오늘 소폭 밀리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느낌을 주는데 장중 고점 최근에 74만 9,400원이었습니다. 오늘은 71만 원 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역시 전 종목이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어제에서 오늘도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2% 하락이네요. 그 밖에 티슈진, 또 포스코 캠텍, 로엔,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약세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의견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수익률 자랑부터 해보겠습니다. 권강현 이사의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월 14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DNC 미디어가 26%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고요. 김지훈 차장의 추천주 인크로스입니다. 매수하신 날짜가 2월 7일이시고 역시 20% 넘는 30%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권강현 이사님, DNC 미디어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네요. 네, DNC 미디어의 현재 상승 부분은 이렇게 빠를 줄은 저도 조금 예상치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올해 소비재들이 조금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중에서 웹툰이나 전자책 쪽으로 많은 플랫폼을 차지하고 있는 DNC 미디어가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뒤에 리뷰를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상승분이 많이 남았다고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포트에 여전히 담겨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저희 김지훈 차장의 인크로스도 리뷰 들어볼게요. 네, 인크로스 국내 미디어랩 시장 3위 사업자고요. 에드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입니다. 올해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스미디어 대비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업종 내 가장 1분기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 그래서 1분기엔 매출액이 93억, 영업이익 29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광고주들의 올림픽 관련 캠페인 집행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고요. 그 외에도 금융과 자동차 커머스 쪽에 주력 분야와 더불어서 최근에 게임 영업팀까지 신설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 환경의 동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TV와 푸의 추가로 매체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요번 3월 달에는 대형 단말 사업자 광고 판매 대행 랩사로 선정될 만큼 상당히 호실적인 계속적인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존에는 비계열사 물량 위주로 성장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NHN 엔터의 광고 대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장 동사의 에드 네트워크가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NHN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과 연동 시에는 오디언스 타겟팅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이 전체 전년 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일단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길게 손절선을 잡아서 60일선 가격대에는 25,9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33,500원 선까지는 보유하면 유효한 가격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33,500원 선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주셨었는데 정확히 2월 중순에 바닥을 잡고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잉크로스까지 봤고요. 그래서 오늘 더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분석하는 시간 듣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건강현 이사님 12종부터 살펴볼게요. 네, 12종목으로 미래세대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굉장히 호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그중에 현재 자본금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의 탄탄한 운영 부분에서 미래세대우를 꼽으며 추천을 드렸어요. 일단 변곡점으로 잡기에 완전히 좋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조금 주가가 빠졌었는데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기보다는 전체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단일 종목들도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 기회를 좀 더 확대를 하시는 게 더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충분히 가격이 밀려 내려와 있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엔 충분히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에 전 저점, 의미 있는 전 저점으로 보였었던 9,000원 선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서 8,900원 선까지 깨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꽤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이 1%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갭 하락 부분은 크게 염두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충분히 하단선에 가깝고요. 120주 봉과 굉장히 근접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결국은 낙폭은 굉장히 좁히고요. 상승폭은 우리가 기대로 하고 있는 높은 지점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일자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개인과 외국인 매수 매동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는 매동이 굉장히 좋다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충분히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1,600원, 손절가 8,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GF 리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이번에 BGF 리테일이요? BGF 보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헷갈려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BGF에서 BGF 리테일이 이제 따로 분할돼서 상장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말이 엉켰는데 BGF가 이제 BGF 리테일을 떼어내고 지주사 형태로 되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BGF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편의점 부분에 납품이 되고 있는 BGF 푸드라든가 이런 납품제들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BGF 지주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편의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분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 밸류가 적정 시총으로 한 5천억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밸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 지금 올해 조금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노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1인 가구들, 2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편의점 수요가 늘어갈 거다.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면 장기적인 시장에서는 BGF라든가 이런 편의점주들은 상승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가 낙폭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공매도로 인한 낙폭이 좀 과대하게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늠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11,500원 선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셔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BGF 리테일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종목은 좀 포트폴리오에 오래 묵혀둔다라는 느낌으로 담아두시면 충분히 좀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는 목표가 2만원 그리고 손절가 1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DNC 미디어 한번 볼게요. 앞에 잠깐 리뷰를 드리면서 수익률 자랑을 좀 드렸었는데 2% 오늘 빠지면서 시작을 하네요. 지금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답해주는 게 거래량이 동반이 된 전고점 돌파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매매 시점이다라고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제가 처음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던 15,000원 부분도 굉장히 근접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차트를 밀어 올리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부분에 있어서 전고점으로 볼 수 있는 15,200원 선을 뚫고 상승 여지를 이어간다는 게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봉, 월봉, 일봉상 전부 다 밀어 올리는 차트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차트에 더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적으로 완전한 호황을 직접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재밌는 이제 산업군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게임 분야, 그리고 이런 웹툰이라든지 전자책 분야가 있겠죠. 이런 지금 시대 상황이 반영이 되듯이 DNC 미디어는 작년에 5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분을 가져오는 등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는 올해도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는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로 2만원, 그리고 손절가로 13,3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십자 랩셀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이오주로서 좀 단타를 치기에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을 때에도 바이오장은 계속해서 뜨거웠었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 낙폭이 상당을 한 지금 미국장 그리고 한국장에서도 양봉을 띄우면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십자 랩셀을 비롯해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차트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최초로 우리가 진입을 했던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낙폭이 좀 크긴 했지만 낙폭 과대 부분에서 바이오 쪽 수급을 보시고 만약 추가 진입을 하셨다면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계실 텐데 굉장히 이제 좀 우리 쪽에서는 기를 모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모양의 차트예요. 지금 하방선은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상단선은 예쁘게 정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수급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번에 작은 슈팅이라도 보여줄 수가 있는 자리가 가깝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낙폭이 과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의미가 없는 떨어짐이다. 그냥 나는 버틸 거다라고 버티시다가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 특히나 등락폭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반드시 손절선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추세 이탈 지점을 넘어서게 되실 때는 칼같이 손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랩셀의 목표가는 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털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해서 최고의 입지에 서 있는 두 개 기업 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죠.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네이버 쪽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테크 쪽으로 접목을 한다는 비전 등이 굉장히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사서 회사 자체 밸류에이션과 지금 현재 주가 형성 부분을 고려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하단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과거 지점들 지금 80만원 선 부분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단기적인 지지점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단기 지지선인 하방의 77만원 선은 전혀 아직 무너지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받쳐내면서 하단선을 정돈을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는 시기가 되게 된다면 회사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는 투자자들이 다시 생길 수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굉장한 상승폭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 증가, 당기순이익률 증가 분도 생각이 되고 있지만 매출 부분에서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역 이용자의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았다는 레포트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수익으로 더해진다면 올해 연간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해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이건 역시 중기적인 이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크게 손해보실 일 없이 재미있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는 목표가 93만원, 손절가 77만 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현이사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앞서 수익률 자랑 시간에도 봤는데 DNC 미디어 지금 26%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목표가를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윤 차장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계속 저는 화학업종은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이 좋아야지 종목이 기본적으로 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폴리에틸렌 쪽과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폴리테레프탈산 엑시드가 가격 전망 조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롯데케미칼 전체 주당 순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 내년에는 약 12% 지속 상향 조정세에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이유는 역시 중국 쪽에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전반적인 동남아 쪽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은 약 4조 3,500억대, 영업이익은 8,300억대로 상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LC 올레핀 쪽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다는 점은 조금 리스크로 있지만 전반적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스타일렌 모노머 같은 경우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롯데케미칼의 실적 모멘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LC 타이탄과 자회사 롯데 첨단 소재가 영업이익이 ABS와 그 폴리카보네이트의 스프레드 상승을 통해 전년 대비 모든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부타디엔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DP와 PP, 그다음 MEG의 스프레드는 톤당 평균적으로 가격이 약 15%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달, 2월달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북미 에탄 크래커 상업 가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2019년까지 신증설이 없을 점만 아니라 금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미국 에탄 크래커의 연간 100만 톤 완공 외에도 2019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간 매출로 기대하는 거는 17조 9천억대, 영업이익은 3조 2천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퍼 5.6배 수준이라 최근에 가격이 다시 올라왔지만 외국인이 수급이 붙어주고 있고 단기 손절선은 길게 잡아서 바닥 라인 41만 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5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ENM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이 생각보다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서도 CJ ENM만큼 광고 매출이 계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달에 18%, 2월달에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식당2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2월달 평균 광고 단가 대비는 약 전월 대비 약 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신설된 TVN 채널 수목 드라마 그리고 OCN 채널 월화 드라마의 라인업 증가로 광고 인벤토리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광고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CJN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좀 재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이 정식 중국판 창조 101이 4월 말에 텐센트 TV를 통해서 좀 방영될 예정으로 한한령으로 1년 동안 막혀있던 중국 쪽 예능 관련된 수출이 좀 재개되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쪽 수출 장르 확대로 실적 개선세가 좀 큰 폭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공모가 대비 2.7배 정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거에 비해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시 대비 CJ ENM 같은 경우 7.1% 하락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27편 중에 15편이 CJ ENM에서 방영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연결 실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자체적으로도 JS 픽처스와 나영석 사단 등 자체 시스템 보유로 제작 사업에 대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CJ 오쇼핑이랑 합병했는데 시너지 창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 통합 마케팅과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위주로 재편되는 광고 시장에서는 밸류체인 선점의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넷플릭스가 염력이나 강철비 등 국내 경쟁사 영화 판권 구매를 경쟁적으로 해가고 있으면서 국내 작품들의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는 점은 오히려 그 글로벌 OTT 인터넷으로 TV 보는 서비스군요. OTT에 대한 국내 영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부분의 수익 모델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11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처음 말씀드린 종목 같은데 디지털 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마이맥 그리고 한우리, 대성 엔스쿨 등 온 오프라인 통합교육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체 초중고 통합교육 전문 기업으로서 50년 업력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 명문 학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그 오프라인 사업 합병 인수를 통해 온라인 사업부의 고성장, 그리고 한울의 열린교육이라고 독서논술 쪽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우러지면서 힘겨운 국내 교육시장에서 좀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시장 재편이 되고 있는데 스타 강사 위주의 과열된 온라인 교육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오프라인 기반 자체 강사를 지속 육성 배출하는 동사가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경쟁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시장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한울이 융합 독서교육 국가 대표 브랜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작년 기준으로는 약 매출액 330억에 순위 41억을 기록하는 등 이미 주력 사업군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상 좀 특징적인 게 배당 매력을 갖춘 좀 저평가주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150억 넘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15% 가까운 자사주, 그리고 작년까지 연간 매출액 연평균 이익 증가율을 11%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5년간 지속된 영업이익률 자체도 10%가 넘는 수준으로 교육사업치고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성장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배당 성향 45%, 배당 수익률 5.2%에 달하는 높은 배당 매력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연간 매출액과 이익 기준으로도 10배 미만이라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1000억대 이상을 보고 있고 영업이 130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1, 2%라도 조정이 오면은 상당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원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산업은 매출의 70%가 역시 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ABS양 첨가제인데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전방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호조가 개선되면 당연히 송원산업의 그 산화방지제의 수요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탄 크래커가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폴리에틸렌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그 폴리에틸렌 산화방지제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에서 중산층 소비 증가로 백색 가전과 차량량 ABS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ABS 첨가제의 산화방지제 비율은 기존의 폴리에틸렌 대비 8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물량 Q의 증가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까지 증설에 대한 공백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 수급 자체가 2년간 계속적으로 여전히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 국가들이 환경구제 이슈 때문에 고급 윤활유 사용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면 할수록 윤활유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송원산업의 첨가제의 수요는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BS 수요 증가는 역시 말씀드렸고 2021년 이후에는 NCC와 에탄크래커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도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는 수요가 높은 실적 증가세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수명을 연장시키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고품질 플라스틱이 배합되면 될수록 단가가 높아서 가격 상승 효과는 2020년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870억대, 2019년에는 1000억대 가까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올해는 약 60%, 영업이익이 내년 같은 경우는 약 18%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외부 영향 요인이 좀 잦아들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베이스 효과, 그러니까 개선된 외부 환경 외에도 각 해외 법인들 상해 강제호 쪽 매출액 40%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YY 대비. 그다음 미국 기존 법인은 역시 뉴월드 인수 효과가 연결 매출액으로 약 전년 대비 3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화장품 업종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실적 반등과 M&A 모멘텀 부각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도 1.1조 원대 30% 넘는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77% 가까운 영업이익 620억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유커 쪽 중국 쪽 인바운드 감소하더라도 전반적인 해외 글로벌 법인에 대한 사업부가 증가되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색조 관련돼서 OP 마진이 약 10% 넘게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쪽 동남아 모멘텀까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4대 법인이 연간 복합적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화학 섹터는 상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신규 종목 교육주 있는데 디지털 대성 제시를 하셨습니다. 코스맥스는 김지훈 차장의 포트에 원래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또 화장품주이기도 합니다.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죠.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께서 문의하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C넥스를 주셨는데 21,000원에 비중 20% 있으시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건강현 이사께 들어볼게요. 네, 그 변곡점으로 잡으시는 위치를 조금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 대응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3월 초 중순쯤에 매수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변곡점으로 잡을 수 있는 121선 지지선 이런 걸 보고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런 변곡점을 잡아서 들어가실 때는 참고하실 부분이 변곡점을 찍고 만들어 올리다가 다시 내가 인상적인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서 집었던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는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추세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그대로 손실로 감내를 해야 되는데 비중이라든가 진입 타이밍은 좋았으나 그 이후 관리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부분에서 일단 회사 자체의 성장세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구동계 부품을 1차 납품하는 벤더로 뽑히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MC넥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도 해당한 부분이 기술력이 괜찮은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MC넥스의 시총은 한 1,600억 정도로 매출 규모나 판매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순이익이 작다 보니까 저평가가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 부분인 구동계 부분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 기존 카메라 모듈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MC넥스의 방침이 있는 만큼 실적 이슈로서 지금 분기가 지났을 때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낙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르시기보다는 전 저점으로 볼 수 있는 17,000원 선까지는 조금 견뎌보시거나 아니면 조금은 뭐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무너졌을 때는 엄청 칼같이 손절을 하셔서 손해를 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를 잘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7,000원까지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0118님께서 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2월 달에 상장한 얼마 안 된 종목 동구바이오제약을 매수하셨습니다. 41,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5%시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일단 비중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신규 상장 중 최소한 6개월의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되니까 조금 성급하게 매수하지 않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거 상당히 좋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과 중심 중소형 제작사인데요. 전문의약품 외에도 CMO 매출 쪽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지금 전문의약품 퍼스트 제네리카 개량 신흥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미래 성장 사업으로 줄기세포 키트와 코스메티컬 화장품까지 좀 계속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CMO 같은 경우는 피부과 쪽, 그러니까 알레르기와 피부 질환 쪽 국내 1위,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쪽에서 좀 특화돼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항히스타민 등 피부 비뇨기과 부분,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피부과 거래처 커버율이 막 70%에 달할 정도 상당히 좋은 실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요. CMO 같은 경우는 생산 제형에서 연질과 경질 캡슐 국내 2위를 자랑하고 있고, 액제, 액상, 연고 크림에서 전반적으로 기술과 제품 라인이 폭넓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CMO 쪽에서 계속 사업이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115억까지 재작년에 한 15억에서 115억이면 거의 한 8배 가까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로 치매 치료제 쪽 CMO 매출도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42,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신 가격이 41,000원이십니다. 네, 차트를 띄웠는데요. 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7,700원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잡고 중장기 목표가는 한 4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도 와 있네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화장품주 관련해서 예. 색조 화장품의 전문인 클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드 관련해서 바로 이렇게 모두가, 그러니까 좀 그때 헤빙 모드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오고 참 지지부진한 양상이 지속됐는데, 조만간에 남북 관계를 필두로 해서 이 동북아 정세가 이제 급변하는 이런 양상이 우리 피부에 이제 다가오면서 이런 화장품의주에 대한 것도 서서히 어떤 회복세를 보여가는 게 지금 흐름이다. 특히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색조 화장품의 어떤 강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듯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그러니까 HMB스토어에 이제 많이 깔려 있고, 클럽 클리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화장품 회사들이 안 좋았지만 이 회사도 이렇게 좀 좋진 않았는데, 올해는 좀 전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참 많이 상승할 것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런 채널 확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내 꾸준한 매출이 그것은 이제 커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따이공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 리스크라든가 어떤 중국 관련했을 때 서서히 화장품들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회사는 또 어떤 큰 흐름에서는 크게 상승하지 못해 있고, 신규 상장된 그 이후에도 별 크게 이렇게 매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는 에너지 축적을 시킬 수 있는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이렇게 장세가 급변할 때는 저점 매수를 잡아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한 3만 원에서 한 32,000원 선, 이 정도를 잡으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클리오는 나름대로의 특별화된 이런 채널을 갖고 있고,
일반 그 기초 이런 거보다는 색조로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클리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 있고요. 권강현 이사 종목 살펴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추천드렸던 녹십자 랩셀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이고요. 제가 잘 추천드리지 않는 바이오 종목을 추천드린 거는 단기 변곡점으로 잡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단기 변곡점을 잘 잡아서 상승분을 굉장히 크게 이어가다가 이번에 큰 낙폭을 일으키며 떨어지게 됐는데 사실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표의 자기 지분 매도에 대해서 좀 뭔가 도덕적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아니면 특허 침해라든지 이런 거 소송이 걸려있다든지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었고요. 어떤 순간 부각이 되었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당장 신라젠의 모든 이제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무너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요. 신라젠은 일봉상으로는 지금이 좀 하단선에 많이 근접했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평면으로 이렇게 전 저점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로서 전 저점을 만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가 하단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올려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밀려 내려오게 되면 9만원 초반선에서 이제 하단선을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종목에는 대응을 하실 때 분할 매수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등락폭이 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 구간 이런 거 지지해주는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을 하셔야 수익도 손실도 지키실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목표가 14만원 그리고 손절가 9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모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제 발생을 했었던 미국 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던 뉴스가 큰 게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차량 모델 X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이후 전소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모든 종목들에게 조금 억울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원리 자체가 얇은 막으로 막혀있는 전해질끼리 닿게 되면 이런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큰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을 한 부분을 아무래도 좀 전기차 쪽으로 안 좋은 인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코스모화학 자체 이제 전기차 업종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조금 전에 신라젠과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단선을 잘 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변곡점을 흔들어 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변곡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위치 혹은 조금 더 밀려 내려온다면 23,000원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현재 이제 전기차 섹터 부분에서 수급이 완전히 좋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단일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독점하고 있는 시장 상황 이런 부분이 더해지게 된다면 컨센서스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매출 달성하고 순이익 달성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값을 찾아서 상승을 한다고 보고 지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진입을 하시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캠트로스 한번 볼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기차 섹터가 붙어있는 기업이에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늘리는 등 이제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부분이 추가적인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평이하게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단선을 완전히 이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이 작은 변곡점들을 만들어가면서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격도가 지금은 최대한으로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수급이 받쳐주는 순간 얼마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시기에 그렇게 느낌이 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움직임도 충분히 개선될
될 여지가 남아있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한번 추세를 꺾을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섹터의 호황이 둘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양쪽 요즘 호황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쪽에 대한 양발을 걸친 전략이 좀 재밌게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매매 전략으로는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번 쓴맛을 우리가 봤었던 19,000원, 20,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이 친구는 항상 그 액면 분할 이후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명확히 보이실 거예요. 지난 이제 12월부터 액면 분할 이후에 있어왔던 쭉 이어져 왔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뚫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이제 장중 이제 매수 추천주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화장품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대북 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적극적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조금 이제 발걸음을 재촉을 하면서 좀 지금 우리 이러한 동북아 정세가 서로 뭉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혼란을 좀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성은 좀 올해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상으로는 조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이준 코스메틱은 충분한 화장품으로 이제 해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매력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5,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펄어비스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금 얽혀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모바일 게임, PC 게임 전부 다 중국 시장에는 사드 사태 이후로 단 하나의 판호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판호가 없게 된다면 결국 중국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펄어비스는 굉장히 재밌는 게 순이익률을 60% 이상 끌어올리면서 알토란 같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검은 사막 모바일 부분도 재밌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원래부터 PC판이 해외에서 더 재미를 봤던 만큼 검은 사막 모바일이 해외에서 출시가 되고 또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기대되고 있는 신작이 발매가 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 추세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쭉 묻어가시는 형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285,000원 그리고 손절가 20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현이사의 5위부터 1위 종목은 지난주와 변동 없었고요. 신라젠부터 펄어비스까지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지훈 차장 5위 종목도 지금 공개할게요. 네, 먼저 경동나비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4만 원 밑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뭐 환경 관련 산업도 좀 계속 유망 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환경 산업의 뭐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짧게 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국내 생각보다 부진할 줄 알았지만 상당히 교체 수요로 인해서 국내 쪽 매출도 상당히 견조했다고 말씀드리고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면서 환경부하고 지자체에 부담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국내 매출 쪽 그 24%에 불과한 그 컨덴싱 쪽이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 국내 쪽도 생각보다 수익성 방어 선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주택 시장이 뭐 나름 견조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시장 연평균 300만 가구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 용량이나 뭐 브랜드 파워, 기술력에서 상당히 개별 기업 경동나비엔만의 좀 그 북경 공장 선제적으로 투자한 건도 있고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연간 그 생산만으로도 지금 4% 이상 증대를 보고 있고 2020년까지 북경 공장 약 60만 대까지 증설할 계획이라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45%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2020년까지 연평균 25%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좋은 점이 가스보일러 영업이익률 2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마진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경동나비엔 또 핵심으로 하는 그 글로벌 지역군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동나비엔 매출 10%를 자랑하는데 귀뚜라미가 15%인데 상당히 귀뚜라미 보일러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고 있고요.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벽걸이 가스보일러 60만 대, 스탠드형이 50만 대, 기름 보일러 3만 대, 뭐 기타 17만 대 등 2021년까지 러시아 쪽도 15%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포괄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컨덴싱 보일러의 비중이 커지면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좀 더 큰 폭의 추가 상승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는 신작 모멘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서머너즈와 같은 경우는 분기당 400억 영업이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게임주 주가 상승은 신작 출시 일정과 맞물림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주가 상승 지금 많이 올랐지만 2분기 이후에도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인 스트라이크가 3월 22일 날 유럽 지역에서 출시하면서 글로벌 국가 전반적으로 출시 그랜드 오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캐주얼 게임이죠. 댄스빌 음악 기반의 그 자유도가 높은 샌드박스 게임인데요. 그 댄스빌 외에도 그 버디크러쉬, 캐주얼 골프 게임, 그리고 컴투스 프로야구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3월 말에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그 북미 유럽 쪽 매출 성장을 예상하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액티비전 IP를 활용한 모바일 RPG 게임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서머너즈 그 MMORPG 버전이 4분기에 출시되면서 대규모 신작 모멘텀도 컴투스 기존에 계속적으로 신작이 없어서 좀 타 게임사 대비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신작 모멘텀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그 좀 리레이팅 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미세먼지 영향으로 신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가전 시장이 좀 상승 사이클에 도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전 시장이 상승 사이클에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롯데하이마트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백색 가전 부분인데 세탁기 역시도 건조기 판매 호조로 약 5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TV도 굉장히 부진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세탁기와 함께 대형 가전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꾸준히 수요를 증가하면서 상당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다만 좀 정보통신 갤럭시 S9 생각보다 수요가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것은 좀 롯데하이마트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수혜 품목인 건조기 같은 경우 올해 전체 연 매출액 약 3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에 계속 롯데하이마트는 건조기와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최근에 모기업의 그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정받은 주가가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높은 배당 매력으로 배당 같은 경우는 정년도 수준만 가정했어도 현재 주가에서 2.7%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유지됐을 경우는 배당이 증가될 것으로 봤을 때 중장기 목표가 85,000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는 역시 MLCC 가격인데요. IT 기기의 고기능화 그리고 MLCC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그 이유는 이제 3월 초에 글로벌 MLCC 1위 기업 무라타가 MLCC 생산능력 50% 감축을 했고요. 그 장비 조달에 대한 기간까지 감안한 공급 부족은 2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전장 쪽으로 상당히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쪽 삼성전기는 가격과 물량 효과를 동시에 노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MLCC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는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 보고 있고 전체 매출도 30%대 증가, 영업이익은 YY 대비로는 400% 넘는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충분한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마지막으로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소재, 정보전자소재, 생명과학 등 기존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기초소재 부분 3.8조 원대 캐펙스 추가 투입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ABS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약 200만 톤 넘게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ABS 생산 능력 시장 전체 마켓 시장 점유율이 26%까지 상승할 예정이라 세계 1위의 ABS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BS 쪽 실적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쪽 말씀드리면 올해 수준은 3세대 수주 확대로 작년 기준 42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볼 것으로 봤을 때 LG화학 2020년 전지 매출액 자동차 7조 원, 기타
5조 원 후 1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쪽 유럽 그 생산 라인 증설로 90%까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하면 2020년까지는 7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것이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전체 영업이익 3조 1150억, 전년도 대비 약 10%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LG화학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님의 5위부터 1위 종목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경동나비에는 정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고 롯데하이마트, 삼성전기 모두 김지훈 차장의 종목이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10종목씩 모두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장 1%대 양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셔야겠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